혹시 요즘 브래지어를 착용할 때 한쪽이 더 조이는 느낌이 드시나요? 거울을 보실 때 양쪽 유방의 모양이나 크기가 조금 달라 보이지는 않나요? 샤워할 때 만져보신 유방에 평소와 다른 작은 멍울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변화들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넘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이런 미세한 변화가 유방암의 첫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반갑습니다.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여성분들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방암입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매년 2만 8천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며 특히 40세에서 60세 사이 여성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유방암은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98%에 달하는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만져서 발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암 중 하나라는 점이에요.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유방이 몸 표면 가까이에 있어서 변화를 관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자가검진과 유방 촬영술을 통해 1cm 이하의 작은 암도 발견할 수 있어요. 유방암의 초기 신호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유방에서 만져지는 덩어리입니다. 대부분 통증이 없고 딱딱한 느낌의 덩어리가 특징이에요. 크기는 처음에는 콩알만 하지만 점차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방 피부의 변화입니다.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우둘투둘해지거나 빨갛게 부어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유방 피부가 안쪽으로 당겨지거나 움푹 들어가는 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유두의 변화입니다. 유두가 안쪽으로 함몰되거나 위치가 변하는 경우, 유두에서 혈액이나 노란색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네 번째는 유방 모양의 변화입니다. 양쪽 유방의 크기나 모양이 달라지거나 한쪽 유방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경우도 유방암의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겨드랑이나 쇄골 주변의 덩어리입니다. 유방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면 겨드랑이, 쇄골 위, 쇄골 아래 부위에서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 여성분들께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며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유방암의 위험 요인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령입니다. 50세 이후에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70세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40대에서 50대 발생률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입니다. 직계 가족 중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2배에서 3배 증가해요. 특히 유방암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위험도가 10배에서 80배까지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여성 호르몬 노출입니다.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임신 경험이 없거나 첫 임신이 늦은 경우,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위험도가 증가해요. 네 번째는 호르몬 대체요법과 경구피임약 사용입니다.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5년 이상 받으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며
경구피막도 장기간 사용 시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습관 요인들입니다. 음주, 비만, 운동 부족, 고지방 식단 등이 유방암 위험을 높여요. 특히 폐경 후 비만은 에스트로겐 생성을 증가시켜 위험도를 2배 올립니다. 유방 자가검진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월경이 있는 여성은 월경이 끝난 후 3일에서 5일 사이에 검진하세요. 폐경 후에는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울 앞에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유방의 크기, 모양, 피부 상태를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 양손을 허리에 대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다시 관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손으로 만져보는 촉진입니다. 샤워할 때 비누칠을 한 상태에서 하면 더 정확해요. 검사하려는 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편 손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며 촉진합니다. 유방 전체를 빠뜨리지 않고 검사하려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선형으로 움직이세요. 압력도 약하게, 중간 세기, 강하게 단계적으로 바꿔가며 깊이 있게 만져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단계는 누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촉진하는 것입니다. 검사할 쪽 어깨 아래에 작은 베개나 수건을 받치고 누워서 같은 방법으로 촉진해 보세요. 유방 촬영술은 40세부터 2년마다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암검진에서는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무료로 유방 촬영술을 제공하고 있어요. 유방 초음파는 유방 촬영술에서 발견되지 않는 병변을 찾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유방 조직이 치밀한 젊은 여성이나 임신 중인 여성에게 안전한 검사법이에요. 정밀 자기공명 영상은 고위험군이나 유방암 진단 후 정확한 범위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조영제를 사용해서 혈관이 많은 악성 종양을 더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방암이 진행되면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중기와 말기 유방암의 증상과 생존율을 높이는 최신 치료법들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방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더욱 심각한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정기 검진과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유방암은 종양의 크기와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 여부에 따라 영기에서 사기까지 분류됩니다. 영기는 비침습성암으로 거의 100% 완치가 가능하고 1기는 2cm 이하의 조기암으로 5년 생존율이 98%입니다. 진행성 유방암의 첫 번째 증상은 만져지는 덩어리의 크기 증가입니다. 처음에는 1cm 정도였던 덩어리가 3cm에서 5cm로 커지면서 표면이 울퉁불퉁해져요.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특징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두 번째는 피부 침범 증상입니다. 암이 피부까지 침범하면 오렌지 껍질 같은 피부 변화가 더욱 심해져요. 피부가 두꺼워지고 모공이 확대되며 부종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 피부가 궤양이 되어 상처가 나기도 해요. 세 번째는 림프절 전이로 인한 증상입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이
부어서 만져지기 시작하고 점차 크기가 커져요. 쇄골 위나 가슴뼈, 안쪽 림프절까지 전이되면 목이나 가슴 부위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네 번째는 염증성 유방암의 증상입니다. 이는 특수한 형태의 유방암으로 유방 전체가 빨갛게 붓고 열감이 나며 통증이 심해져요. 마치 급성 유방염처럼 보이지만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두에서 나오는 분비물의 변화입니다. 혈성 분비물이 지속되거나 양이 많아지며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유두가 완전히 함몰되거나 위치가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시며 알람 설정으로 새로운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진행성 유방암의 진단은 여러 정밀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유방촬 영술에서는 종양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미세석 회화가 동반된 음영으로 나타나요. 주변 조직으로의 침범 정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에서는 종양의 내부 에코와 혈류 양상을 관찰합니다. 악성 종양은 내부가 불균질하고 혈류가 증가된 패턴을 보여요. 정밀 자기공명 영상은 다발성 병변이나 반대편 유방의 병변을 찾는데 유용합니다. 조형 증강 양상을 통해 악성도를 평가하고 수술 범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조직 검사는 최종 진단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총생검이나 맘모톰 생검을 통해 충분한 조직을 얻어서 암의 종류와 악성도를 확인해요. 동시에 호르몬 수용체와 특별한 성장, 인자 상태도 검사합니다. 전신 검사로는 흉부 엑스레이, 복부 컴퓨터 촬영, 뼈 스캔 등을 시행해서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종양 표지자인 CA와 CAO-의 3수치를 측정해요. 유방암의 치료는 암의 크기와 전이 정도, 호르몬 수용체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결정됩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유방보존술과 전절제술이 있어요. 유방보존술은 암과 주변 정상 조직 일부만 제거하는 방법으로 3cm 이하의 조기암에서 주로 시행합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유방 모양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전절제술은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로 큰 종양이나 다발성 병변, 염증성 유방암에서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동시에 유방재건술을 시행해서 외관상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감시 림프절 생검은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나 색소를 주입해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림프절만 제거해서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전후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항암 치료는 종양을 줄여서 유방 보존 가능성을 높이고 수술 후 항암 치료는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호르몬 치료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환자에게 시행합니다. 타모시펜이나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5년에서 10년간 복용해서 재발을 방지해요. 폐경 전후에 따라 사용하는 약물이 다릅니다. 표적 치료는 특별한 성장 인자가 양성인 환자에게 시행합니다. 트라스투주맙이나 퍼투주맙 같은 표적 치료제를 1년간 사용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재발을 줄일 수 있어요. 방사선 치료는 유방보존술 후에 필수적으로 시행하며 전절제술 후에도
고위험 환자에게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부분 유방 조사나 수술 중 방사선 치료 같은 새로운 기법들도 사용되고 있어요.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는 완치보다는 생존 기간 연장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호르몬 치료, 화학요법, 표적 치료를 조합해서 사용하며 최근에는 면역 치료제도 일부 환자에게 후과를 보이고 있어요. 암세포 성장 억제제는 호르몬 양성 전이성 유방암에서 호르몬 치료와 병용해서 사용하는 새로운 표적 치료제입니다. 팔보시클립, 리보시클립, 아베마시클립 등이 있어서 누진행 생존 기간을 크게 연장시켜요. 말기 유방암이라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로 5년 이상 생존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환자들도 많아요. 실제로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받고도 10년 이상 생존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유방암 정복의 핵심 전략과 감동적인 완치 사례들을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유방암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5가지 핵심 전략을 지금부터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정기적인 자가검진과 전문검진입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유방 자가검진을 하세요. 월경이 있는 여성은 월경 후 3일에서 5일 사이, 폐경 후에는 매월 같은 날짜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가검진 시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히 하세요. 둘째, 거울 앞에서 유관 관찰과 손으로 만져보는 촉진을 모두 하세요. 셋째, 겨드랑이와 쇄골 부위까지 빠뜨리지 말고 검사하세요. 40세부터는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받으시고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이시라면 유방 초음파나 정밀 자기공명 영상도 추가로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입니다. 금주가 매우 중요해요. 하루 한 잔의 술도 유방암 위험을 10% 증가시킵니다. 완전 금주가 어려우시다면 주 2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입니다. 주 5회, 하루 3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을 하시면 유방암 위험을 25% 줄일 수 있어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폐경 후 비만은 에스트로겐 생성을 증가시켜 유방암 위험을 2배 올려요. 체질량 지수 25 이하를 유지하시고 복부 비만을 특히 주의하세요. 세 번째 전략은 유방암 예방 식단 실천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충분히 드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인돌-3카비놀 성분이 에스트로겐 대사를 개선해줍니다. 베리류도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에는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 같은 항암 성분이 풍부해요. 하루 1컵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콩과 콩 제품도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소플라본 성분이 에스트로겐과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유방암 위험을 줄여요. 하루 두부 반 모나 콩나물 1접시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도 주 2회에서 3회 드세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풀은 생선의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항암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육과 붉은 고기는 주 2회 이하로 제한하고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설탕이 많이 든 음료나 과자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호르몬 노출 최소화입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기간 동안 사용하세요. 5년 이상 사용하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므로 정기적으로 필요성을 재평가해야 해요. 경구피맥도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비호르몬성 피임법을 고려해 보세요. 모유 수유를 가능하면 12개월 이상 하세요. 모유 수유는 배란을 억제하고 유방 조직을 성숙시켜서 유방암 위험을 30%까지 줄여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을 모두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번째 전략은 맞춤형 치료와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재발 위험도를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를 받으세요. 온코타입이나 맘마프린트 같은 검사로 항암 치료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부작용 관리도 중요합니다. 안면, 홍조나 관절통이 있을 때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대처법을 찾으세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보충도 필요해요. 수술 후 림프 부종 예방도 신경 써야 합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을 제거한 경우 해당 팔의 혈압 측정이나 주사를 피하고 무거운 것을 들지 마세요. 림프 마사지나 압박 의복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방암 환자 모임에 참여하거나 상담 치료를 받으세요. 같은 경험을 한 분들과의 교류는 치료 과정에서 큰 힘이 됩니다. 실제 희망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62세 김모 할머니는 2cm 크기의 조기 유방암으로 유방보존수를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와 5년간의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고 현재 8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유방암 환자 모임에서 후배들을 도우며 보람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58세 박모 할머니는 3cm 크기의 유방암으로 전절제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받으셨어요. 수술 후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현재 5년째 재발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수영을 취미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동호회 회장까지 맡고 계세요. 65세 이모 할머니는 특별한 성장 인자가 양성인 유방암으로 진단받아 수술과 표적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1년간의 표적 치료를 완료하시고 현재 6년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손자들과 여행을 다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71세 최모 할머니는 호르몬 양성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았지만 암세포 성장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를 병용해서 3년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지내고 계세요. 69세 정모 할머니는 3중음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아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 과정이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응원과
본인의 강한 의지로 극복하셨어요. 현재 4년째 완전 관해 상태로 요가 강사로 활동하며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유방암은 조기 발견하면 거의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정기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고 진단받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발견할 수 있는 암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매월 자가검진을 실천하시고 조그만 변화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성분들께 중요한 전립선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암은 60세 이상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과 PSA 검사의 중요성 및 최신 치료법들을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해 한 걸음씩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을 살피시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나누며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신이여,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함께 나눈 유방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나 개인적인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조언과 따뜻한 격려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희망이 됩니다.